검사 한계 약 85만. 양성률 높을수록 어려워. 위중증 환자 통계보다 많아. 엔데믹은 확진, 증가세 감소 이후. YTN 라디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 일시? 2022년 3월 2일? 진행?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를 또 한 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격리 지침도 달라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 혼란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안녕하세요. 이현웅 오늘 21만 9천여 명 정말 그동안 너무 걱정했던 20만 명을 넘기고 말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순영 오늘 보통 진단검사 수가 줄어들면 주말 휴가가 끝나는 수요일이 보통 최고치고 목요일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어제가 휴일이었거든요. 징검다리 휴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숫자는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내일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도 최대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급증 추세 자체는 둔화되는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은 것이 양성률이나 이런 것들이 30%에서 40%에 가까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발표된 것으로 보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감염력이 강한 전파력이 더 강한 베타라는 것이 10.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급속히 전파된다면 오히려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현웅 방역 당국에서는 최대 35만 명 3월 초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점을 예상하는 수치가 매번 바뀌고 너무 다양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대체 뭐를 믿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백순영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상수가 있고 또 변하는 변수가 있는데요. 방역 완화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처럼 전파력이 더 강한 것들이 우세종이 되게 되면 또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35만 명이라고 하고 있지만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준이라면 괜찮겠는데 이것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크죠. 과연 우리가 얼마까지 가고 어느 정도 지속되어서 의료 체제가 감당 가능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현웅 치료 체계 같은 경우도 중요하겠다만 검사 역량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루에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백순영 검사량이라는 것은 전체 검사량으로는 85만 명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취약검사 음성이 나올 것이 거의 뻔한 사람들은 5명씩 모아서서 그것을 한 번에 샘플로 하거든요. 양성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면 그 5명 중에 1명이 양성이 나오게 되면 그 5명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5명 샘플을 6번 할 수밖에 없어요. 역량이 양성률이 높아질 경우에 있어서는 취약검사를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PCR 검사에 있어서는 검사 역량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환자들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 2시간, 3시간 기다리고서도 선별 진단소에서 PCR 검사를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통계상에 놓치는 환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현웅 하루에 80만 명, 85만 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다고 치면 양성률이 막 높아져도 100%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85만 명까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백순영 검사의 한계치죠.
만약에 당일 검사를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일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 숫자의 통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전파를 하겠죠. 격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통계 수치 자체가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를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웅 이런 와중에 신규 확진자와 더불어서 위중증 사망자 수 치명률이 중요하다는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위중증 환자는 기계의 도움을 받는 환자들만 집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백순영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중증 환자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늘 발표로 위중증 환자의 수가 762명인데요. 오늘로써 위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이 50%를 넘어갔는데요. 실제로 이게 1,0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에크모를 한다든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에 들어가는 거지만 중증 환자인데 확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호흡기 증상들은 다 나았지만 일단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이 위중증 환자의 수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중환자 병실 가동률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이현웅 저희가 숫자로 볼 수 없는 위기가 더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방역 패스 시행은 중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순영 이미 여러가지 밀접 접촉자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에 있어서도 6인 모임하고 10시 시간 제한 이외에는 대부분이 다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의 의미 자체도 사실은 거의 없어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감염을 예방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모임 자체를 자제해야 되고요. 자기가 접촉한 사람이 확진되었다고 했을 때는 바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바로 진단 검사를 받아서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접종자의 보호라는 방역 패스 개념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현웅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치명률을 막기 위해서도 낮추기 위해서도 중요한데 백신 접종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역 패스가 중단이 되면 무엇으로 이미 접종자들을 백신을 맞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백순영 아무리 방역 패스를 해도 273만 명 정도 되는 12세 이상의 미접종자들이 남아있거든요. 이분들은 안 맞습니다. 개인 신념으로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보면 노바백스를 맞는다면 그런 부작용 사례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방접종으로서 이분들의 면역을 얻기는 어렵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의 유행 양상이 전 국민들의 몇십 % 이상이 되면서 미접종자들도 자연스럽게 감염이 되면서 경증이나 무증상 혹은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간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 국민들의 면역도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미접종자들에 의한 접종은 우리를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서는 도저히 비율을 높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현웅 방금 노바백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바백스가 처음 도입될 때 기대했던 부분이 그런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을 받지 않는 분들이 이제는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죠. 백순영 그렇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노바백스라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합성 항원 단백질이기 때문에 임신부라든지 혹은 저연령층에서도 맞을 수가 있는데 저연령층은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8세 이상에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고요. 1차 접종, 2차 접종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느꼈던 분들은 다 추가 접종으로
교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혜진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노바백스를 맞겠다고 얘기를 하면 노바백스를 권고할 수가 있고요.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mRNA 백신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mRNA 백신의 불확실성 장기적인 태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맞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10% 이하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저연령층이라든지 임신부에도 다 사용했던 백신이기 때문에 이 백신은 꼭 지금 오미크론의 유행 상황에서는 한 번이라도 접종받는 것이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웅 0306님께서 항상 교수님을 뉴스에서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또 라디오에서 보니까 반갑다고 하시면서 늘 코로나 정보 감사드립니다. 너무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백순영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봄철 학교 3월에 개학하면서 호흡기 전염병이 학교 내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인데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12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은 예방접종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은 밀집도를 줄이고 마스크 잘 쓰고 학교 내에서의 여러가지 생활 방식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을 완벽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신속 항원 검사라는 방법으로 집단 발생을 막기는 어려워 보여서 11일까지는 새학기 적응 주간이라고 해서 학교장에 재량을 많이 주고서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원격 수업을 대부분 많이 도입해서 하는 일. 이한웅 미접종자 비율이 높아서 그런지 소아청소년 중에 요즘에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2주간은 밀집도를 줄이는 방침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백순영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20%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간에서의 접종이 많아질 수가 없고 지금 5세부터 11세까지 접종은 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만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5세부터 11세까지의 예방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3분의 1 용량으로 하는데 감염 예방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 아이들이 맞는다기보다는 소화당뇨라든지 면역 약화 환자 태어나면서 신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은 꼭 맞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비만도가 심한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아마 잘 안 맞을 것으로 보여서 한 10% 이하의 접종률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웅 지금도 마스크 다 쓰고 손 씻고 하는데도 나도 어디선가 모르게 걸려왔다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도 예외는 아닐 것 같거든요. 백순영 따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아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마스크 쓰기 잘해야 될 것이고 손 씻기 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학교 같은 데 있어서는 환기를 잘 시키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점심시간 같은 데 있어서 칸막이 잘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또 쉬는 시간 같은 때 아이들 간이 접촉이 감염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 내에서의 긴 시간 동안 많은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감염 자체를 유행 자체를 예방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또 무증상 학생들이 많아서 누가 감염되었다든지 하는 걸 알 수도 없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하고 특히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일단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직원인 경우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또 바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반복적으로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더 이상 전달시키지 않게끔 방지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한웅 그래서인지 감염 예방보다는 치료에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백순영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감염을 예방한다든가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행의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누구하고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됐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이 확진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무조건 진단검사를 받아서 더 이상 전파를 막아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의 목표가 유행의 억제라기보다는 일단 확진된 사람들 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 목표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웅 1341님께서 오미크론에 걸려서 7일 격리 후에 해제가 됐습니다. 예방접종은 2차까지 맞은 상태였는데 이제는 확진이 됐다가 나왔으니까 부스터 샷은 안 맞아도 될까요? 물어보시네요. 백순영 2차까지 맞으셨다면 일단 자연 감염에 의해서 면역이 생기고 거의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그래서 완벽한 면역이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오미크론에 감염된 이후에 장기적인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도 잔기침이 계속 난다든지, 정신이 혼미해진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부스터샷을 한 번 맞으면 그런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오미크론은 대부분 경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완벽한 면역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오미크론에 면역이 생기게 되면 델타에도 면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 나오는 어떤 변이에도 상당히 교차 면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변이에도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예방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완전한 면역이 생겼다고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현웅 1341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중에 중대본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상이 견딜 만하다. 오미크론 부담은 낮다. 이거는 어떻게 확실한가요? 백순영 사람에 따라 많이 달라서요. 어떻게 됐든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독감보다 더 심하게 앓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유럽에서 하는 코로나 파티처럼 감염되어서 면역을 얻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기저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시기였다든지, 혹은 다른 바이러스가 우연히 같이 감염이 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2차 접종까지는 꼭 맞으셔야 되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3차 접종을 꼭 맞으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웅 모레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 대선 투표 본투표 날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 감염자,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모두 다 투표는 가능하게 했는데 어떻게 통제가 가능할지. 백순영 지금으로 봐서는 재택치료 환자가 1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만 명들이 과연 5일 날 하는 사전투표하고 그 다음에 9일 본투표에서 6시부터 7시 반까지 그 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시간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잘 안 돌아갈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행정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그 안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역 통제를 잘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현웅 이번에는 정말 예의주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0306님께서는 앞서서 오미크론 증상이 덜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전혀 견딜만 하지 않아요. 지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죽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정말 사람마다 많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4746님은 1차부터 3차까지 화이자로 접종을 하고 이번에 4차 접종 예약을 했는데 화이자로 접종해도 되나요? 백순영 저는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보통 일반인 경우에 있어서는 4차 접종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역약화 환자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의 집단시설의 입소자 종사자들에 한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4차 접종을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웅 종사자분들은 따로 지정이 돼서 맞게 되는 건가요? 백순영 그런 분들은 연락이 오면
어떤 백신을 맞을지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모더나는 방역량을 4차 접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뉴스가 들려온 게 먹는 치료제가 품귀 현상이라는 말이 있던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가요? 백순영 공급은 첫날부터 원활하지 않았죠.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들어온 게 32,000명분인데 그 이전에 한 2만 명분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 5만 명분 정도가 재고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7일 날 4만 1,000명분이 더 들어왔고요. 적용 투여 대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들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40대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면역 약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증상이 나타난 후 5일 이내에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투약하기 어려우십니다. 23개의 병용 금기 약물이 있습니다. 품귀나 부족보다는 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것들이 지금은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많은 처방이 되어야겠습니다만 물량이 언제 확보될지 모르지만 일단 5만 명 물량을 이번 위중증화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처방해서 재고를 전부 소진하더라도 적극적인 소방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현웅 처방 대상도 제한이 있지만 기관도 제한이 있나요? 백순영 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처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약국에서 그것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재고가 있는 약국에서 처방은 받아서 투약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받고서 실제 투약까지 되는 것은 상당히 적은 수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스스로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랑 함께 사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현웅 셀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강 상태를 보일 때 코로나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물어보십니다. 운영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열이 나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또 부모가 확진자와 접촉을 했을 경우들에 있어서는 전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선별검사소에서 깊이 찌르는 또는 동네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로 그냥 함으로 해서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초기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2-3일 간격을 두고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이 두 줄이 나온다면 그때는 선별검사소 가서 PCR로 확진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웅 요즘에 영아나 소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숨지는 사례도 들려오면서 소아 확진자를 대면으로 진료하기 위해서 소아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 참여기관을 모집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면 소아 확진자의 경우는 앞으로 대면 진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백순영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응급진료센터라든지 대응기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가서 받을 수는 있는데 한정적이고 거리가 멀 수도 있죠. 동네 병의원이 만약에 확진자인 아이를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골든타임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겠죠. 빨리 가서 받을 수가 있고 응급실의 부담도 그만큼 줄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동네 소아과에서 소아과 선생님이 여러가지 보호장구를 잘 착용을 하고서 되면 진료를 할 수 있다면 우리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고 다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대면 진료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웅 3월이 고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들은 그러면 모임 자제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 잘하고 이것만 하면 될까요? 백순영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밀접 접촉자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며칠 전에 점심 같이 먹었다든가 식사를 같이 했다든가 접촉을 했는데 그분이 확진되었을 때 내가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죠.
가능한 한 지금 오미크론 시기 한 2-3주간은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한웅 끝으로 우리 교수님은 올해 안에 위드 코로나 혹은 엔데믹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백순영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방역 완화를 계속하고 있고 이급증 추세가 꺾이면서 어느 정도 정체기로 간다고 하면 그때 의료 체제가 감당 가능할 정도라면 좀 더 방역을 완화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추세가 꺾이는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이고 그때 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4월 중이라도 상당히 많은 단계적 일상회복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혼란스럽다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한마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신다면. 백순영 지금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오미크론이 위험해서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 추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은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있고 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진자가 생긴 후 2-3주 정도 지나가야 위중증 환자 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들을 겪고 나면 아마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의 유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웅 정말 이번 고비를 잘 넘겨서 희망적인 소식 다시 들려오는 그런 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YTN 김우성 저작권자 YTN & YTN 플러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무단 천재 재배포 금지.